달라방 정보큐 수요일에는 교통 이슈 함께합니다. 김경배 교통 전문위원 전화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입니까?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인천 쪽 아파트에서 발생된 불법 주차 사건과 또 비슷한 문제를 다시 짚어보고요. 또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친화적 교통 인프라 구축은 필수라는 내용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인천 지역 아파트에서 발생한 불법 주차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처음에 발생한 이유가요, 불법 스티커를 붙인 것 때문이잖아요. 불법 차량에 붙이는 스티커였죠. 네. 그래서 외부 차량 배제 차원에서 이 스티커를 부착시키고 있는데 꼭 그 운전석 앞에다 붙이고요. 또 제거하기가 무척 힘든 게 바로 이 경고장입니다. 그 고강도 접착제 사용 의미는 아마도 잘못을 널리 공포하겠다는 뜻이지만 이런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자 측에서는 식별용 표지가 없었기 때문에 경고장을 붙였다고 하고 네. 계속 방치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하나 둘 겹겹이 붙여진 데 화가 많이 났을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결국 50대 여성 운전자는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자신의 차로 막는 무리를 빚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아파트 전체 주민들의 공분을 샀다는 걸 안 후에도 끝내 방광만 했던 것이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거 대리인을 내세워가지고 이제 사과하는 선에서 일단락은 됐는데요. 네.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렇죠. 오늘 경찰에서 불구속 입건이 됐는데요. 네. 연락이 안 되자 주민 20여 명이 불법 주차된 캠리를 들어서 인근 인도로 옮겼죠. 그리고 공식 사과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신상 공개를 경고하는 이 경고장까지 남겼지만 자신이 관리사무소에 미처 등록 안 한 이런 불차를 인정 안 한 것 같습니다. 더 특이한 건 언론에 처음으로 이런 내용이 공개됐는데도 옮길 생각은 안 하고 골프백만 살짝 밤에 빼갔다는 거고요. 가장 큰 문제는 즉각 조치하지 않는 모르쇠 일간이 결국 경찰 조사로 불거지는 봉변으로 갔다는 거죠. 네, 차주의 나몰라라 시기에 경찰 도움도 못 받게 된 데 격분한 주민들도 적지 않은 보복 행위를 했다고 하던데 어떤 건가요? 네, 주민들은 일단 지하 주차장 출입구를 막고 있는 차를 쉽게 옮기는 방법으로 도로에 오일을 뿌리는 방법을 했고요. 그리고 옮긴 다음에는 차를 묶어놓는 휠락 장치를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아예 차를 뺄 수 없게끔 앞뒤 쪽에 경계석을 차단시킨 후에는 또 여기에 자닥자닥 붙인 포스트잇에 주민들 원성을 쏟아내는 이런 리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아파트 단지 거주자들, 특히 어린이에게 면목 없었다고 전했지만 주인을 잘못 만난 캠리 차는 결국 중고차 매매상으로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제 결국에는 불구속 입건이 됐습니다. 네네. 처벌 수위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세요? 이거는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적용 안 되겠지만요. 일종의 분풀이식 복수지만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되면 형법상의 일반교통 방해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사람과 자동차 통행과 직결되는 도로 파괴나 또 교통 차단 등 이런 처벌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도 4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방치한 행위는 크게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지난 주말 인천 지역에서 또 다른 한 건물의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사건이 있었다면서요? 네, 인천 중구 신포동 은행 건물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세워진 순찰차 때문에 주차장 이용객들이 사라진 경찰관을 찾는데 무지하게 땀을 흘렸습니다. 뭔가 다급한 일이 아니면 경찰 순찰차가 30분 동안 지하주차장 진출을 막는 일은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사유를 조사하는 중에서도 또 비슷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건물주와 다툰 세입자가 1톤 차로 상가주장 통로를 하루 이상 막은 그런 사건인데요. 관할구청에서는 소화전 옆 불법 주차를 이유로 해서 견인을 했지만 요즘 이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참. 이 여러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이 주차장 출입로를 막는 사건들 진짜 네. 없어져야 되겠고요. 네. 자, 이제 또 하나 오늘 노인들 특히 이제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교통 인프라 구축 이건 필수다. 이 얘기를 또 한번 짚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죠. 네, 맞습니다. 참 오늘도 지방에서 버스가 터미널로 들어오다가 이제 돌진해가지고 한 중학생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또 그런데 커피숍에 돌진 차량이 있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종업원만 다쳤지만 자칫 대형 사고가 날 뻔했고요. 문제는 상거리에서 우회전하던 SUV가 커피숍으로 돌진했는데 당시 운전자 연세가 74세 고령이었습니다.
경찰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도 이미 고령화 사회가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직진해서 갑자기 좌회전으로 바뀌는 차선에서는 고령 운전자 대처 능력은 역부족이라 아까 말씀드린 친화적 교통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친화적 교통 인프라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짧은 시간에 이제 교통 표지판을 구분하면서 경로와 방향을 기억하고 또 차 속도를 예측하는 등 다양한 검증을 받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우선 그 가능성을 간접하는 5개의 평가 항목 중에서 빠르게 옆으로 스쳐가는 숫자를 기억하는 횡방향 동체 추적 검사와 또 아까 말씀드린 표지판 방향을 알아맞히는 방향 표지판 기억 검사는 고령이 나이일수록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2년 대비 현재 그 9.2% 급증된 고령 운전자 수는 13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지 기능 검사를 지금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을 지금 해주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령 운전자들에게 친화적 교통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될까요? 네, 올해 6월 말 기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수는 300여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10명 가운데 1명이 노인인 셈이 되고 말았는데요. 고령 운전 교통사고도 2012년 15,000여 건에서 지난해는 27,000여 건으로 약 75.8%가 급증됐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요, 고령 운전자 사고 원인으로 이런 친화적이지 못한 국내 교통 체계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말씀해 주시죠. 네, 아마 그 차로마다 신호등을 설치하거나 또 도로명보다 지점명에 좀 작습니다. 그 크기가. 그래서 이걸 확대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겠고요. 또 하나는 고령자 인지 능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교차로에서 좌우 회전과 진로를 변경함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회전에 필요한 정보, 즉 주변 차량의 속도와 거리, 또 신호와 또 보행자 등의 짧은 시간에 이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현 교통 시스템으로는 좀 무리라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한 번에 많은 정보 처리가 어려운 만큼 몇 배의 부담을 전가시키는 포인트가 됐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뭐 계속된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